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업 전문 강사 이주하입니다. 네. 네, 삶을 변화시킬 최고의 기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최고의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고민이나 또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과거에 저희가 학창 시절부터 또는 혹은 지금까지도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고민들을 저는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꿈이 곧 직업이고 직업이 곧 꿈인 그런 시절을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보냈을지 모르는데요. 자, 평범한 사람들은요, 직업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직업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 혹시 그런 생각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신 적 있을까요? 해봤다. 네. 저는 사실 제가 꿈이 직업이고 직업이 꿈인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 삶을 먼저 정하고 그 삶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는 대로, 뭐 버는 대로. 네. 그래서 저는요, 20대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원하는 직업이 주는 그 선택, 학원,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학원 일을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 안에서. 그러다가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뜻하지 않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아이를 출산을 하고 경력 단절녀로 제가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런 삶을 보냈고, 남편의 이제 월급으로 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또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 사진 보시면 저 때가 한 15년 전 사진이거든요. 어때요? 지금이 훨씬 더 낫죠? 고치진 않았거든요, 얼굴을. 네. 그때는 정말 애들 해주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제 옷 한 벌 못 사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힘들다기보다는 이렇게 월급 받고 내가 이 안에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남편의 빚으로 인해서 제가 몰랐던 잘 살아보자고 했겠죠. 그래서 그 빚으로 인해서 제가 한순간에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아이들을 제가 양육해야 될 입장에 처해져 있고, 그때 제가 아까 두 번째 질문 있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정말 내가 원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때, 그래, 돈밖에 없다.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아이들 원하는 거, 아이들 클 때까지 해줄 수 있겠지. 그 생각으로 제가 선택했던 두 번째, 제가 원하는 삶을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이 저는 골프장 캐디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북도 구미예요. 그때 24개월 된 둘째 아이와 첫째 아이를 양가 부모님께 맡기고, 저는 경기도 이제 안성 3시간 거리에 있는 제 친동생이 그때 골프장 캐디였거든요. 동생을 따라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이제 일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꾹 참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제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골프장의 특성상 시즌과 비시즌으로 나눠지거든요. 봄, 가을에는 엄청, 지금 날씨 되게 좋잖아요.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잔디 밖으로 나가고 싶죠. 봄, 가을에는 정말 시즌이라 가지고 제가 쉬지도 못해요. 쉬지도 못하고 한 달 꼬박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7시 퇴근. 그렇게 안 쉬고 일해야 500에서 700이라는 돈을 제가 벌어갔거든요. 그렇게 벌면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너무 춥잖아요. 나가기 싫잖아요. 그때는 또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또 수익이 빵. 한 3개월 동안 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인 거죠, 이게.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첫째 아이가 그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한창 요즘 애들 사춘기가 되게 빨리 와요. 네, 저희 때랑 다르게 그때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날은. 엄마, 나는 왜 엄마랑 못 살아? 왜 할머니랑 계속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면서 갑자기 울컥하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만 하면 또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 제가 또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애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가?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이제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골프장 일하다 보니까 한여름에 한 10시간 정도를 밖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7,000보 챌린지 하잖아요. 한 10,000보, 20,000보 정도 좀 걸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리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최소 150번에서 하루에 300번. 그렇게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이제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이한테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아이가 2명인데 자녀 1명당 지금 여기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보면요, 자녀 1명당 대학교까지 양육비가 3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는 일로 건강도 악화되죠,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이 일로 제가 6억 이상의 돈을 양육비로만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저는 했었던 거죠, 제가 하는 일로는.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초, 중, 고 사교육 비용이 평균 지금 23년 기준으로 43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구 대비, 초중고 인구 대비 평균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100만 원 이상이에요. 제가 친구들이 이제 경상도 구미 지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시골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지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제 딸이 지금 고1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들어가냐 한 달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이게 학원이 과목별로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렇게 따로 있대요. 한 과목당 학원비가 거의 50만 원 정도. 2과목이면 100만 원. 저희 딸은 또 미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00만 원 이상인 거예요. 하나당. 아이 하나당.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다예요? 자, 대학생. 대학교 또 가죠. 그럼 평균 600, 700이죠? 근데 이거는 등록금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가면은 기숙사비 또는 뭐 집을 구해줘야 되고 생활비 그리고 또 식비 이런 거를 1년으로 따지면 한 학년에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는 일로는 직장 생활을 해서는 내가 이 수익을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 한들 아이들을 케어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시간도 되지 않고 또 제 삶도 되게 중요한데 그때 제가 내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찾아야 되고 이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제가 제일 원했던 거는요, 돈이었어요. 네, 돈이 정말 많으면 좋겠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시간이 없겠죠.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는 제 삶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봐야 되는 그 시간. 그래서 시간도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돈과 시간, 이 모든 걸 제가 가져가기를 되게 원했고, 그리고 사실 건강해야지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잖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시간, 돈, 건강
이 세 가지 중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없죠. 이걸 다 가져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지금 하는 일에서 이 세 개를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자, 모두가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원하는 삶을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삶을 먼저 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현금 흐름의 4분면이에요. 모든 현금이 이 안에서 이제 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왼쪽 분면 보시면, 자, E는 급여 생활자, 그리고 S는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자, 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 어디에 해당한가요? 저는 과거에 영어학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급여 생활자 직장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캐디를 했기 때문에 전문직이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자, 왼쪽 분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오른쪽 분면, 자, B는 비즈니스 사업가, I는 투자가인데요. 자, 여기서 이 왼쪽 분면을 노동수익이라고 해요. 노동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했을 때 그때 수익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과 노동을 주지 않으면 수익은 제로겠죠.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결국에는 내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내가 버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자, 권리 수익입니다. 내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즉 시스템이 수익이 되는 구조. 자,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래프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세상의 95%의 사람들이 이 왼쪽 그래프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단 5%의 사람들이 오른쪽 그래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왼쪽에 많이 해당되겠죠. 이 왼쪽 그래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동 수익이에요. 내가 시간과 노동을 줬을 때 그때 수익이 발생되는, 자, 그런 이들은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뭐 의사, 변호사도 마찬가지, 의뢰가 들어오거나 환자가 있어야 수익이 되겠죠. 결국에는 물통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60대가 되고 그 이후가 되면 내가 노동과 시간을 줄 수 없을 때 수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저랑 똑같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권리 수익은요, 시스템이 수익이 되는 구조예요. 어떤 시스템? 자, 건물이라는 시스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 누워 있거나 여행을 가거나 해도 임대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오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수익이 권리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베스트셀러 작가. 자, 해리포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책 한 권 잘 만들어서 평생 인쇄 수익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음반 제작가예요. 노래 하나 잘 만들면 어때요? 그 노래 하나로 저작권료가 있잖아요. 그런 직업들이 권리 수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해당되는 건 없었어요. 제가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노래를 만들거나 책을 쓸 재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 두 번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건물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 친구가 건물주예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부럽다, 건물 있어서, 이런 얘기 했더니 친구가 화장실만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의 다 이제 90%뭐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진정한 건물주는 아니죠. 계속 나가는 돈이니까. 네. 근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월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럼 건물주 월 1,0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받으려면 30억짜리 건물이 필요하대요. 자, 그럼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30억짜리 건물을 내가 살려면, 자, 우리 100만 원 모으기 쉬운가요? 쉽지 않죠.
100만 원을 300년을 모아야 30억이 되는 거예요. 300만 원? 10년? 그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이 플랫폼 비즈니스 누구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알았을 때, 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오른쪽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원하는 삶을 먼저 상상을 하고 직업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두 번째 그래프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보시면 소비자와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회사를 연결해주는, 연결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격은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한 자격, 장점은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본 또한 필요 없고 투잡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 비즈니스를 진행했을 때 아까 제기한 권리소득, 그리고 재정적인 자유,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 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내가 선택을 하기에 아무 회사나 선택하면 될까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근데 이 회사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전문가들이 3가지 조건에 맞는 회사를 반드시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탄탄한 회사. 자, 10년 이상 된 회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요, 너무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회사는 세금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왜요?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10년은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품이 탁월해야 된다. 최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쟁 사회에서. 처음부터 최고여야 제품이 당연히 탁월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충분한 수익. 수익이 공평한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작한 나는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충분하게 공정하게 수익이 되는지 그거를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예요. 자,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 헬스 사이언스는 건강과학이에요. 건강에 포커스를 맞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분은 창립자세요. 아직까지 살아계시고요. 네, 이분은 과학자입니다. 보통의 회사는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자들이 설립을 해요. 근데 이분은 세포 면역학 위생물학 박사님이세요.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 아시죠? 그러한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30여 종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미 이분이 만든 그 시약들은 전 세계 병원에 유통이 되고 있겠죠. 그럼 어때요? 이분은 이미 권리수익자예요. 근데 1992년도에 진단의학에서 예방하는 의학으로 돌아서면서 그때 창립을 했거든요. 주변의 지인들이 질병의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진단의학이 아니라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예방의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30년 넘게 유산화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하우스 제조 시설, 이거는요 100% 자체 생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제조회사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요, 유통회사가 아니라 직접 만드는 회사를 선택해야 돼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직거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소비자분으로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소비자들 제품을 전달하면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유산화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 대해서 100% 자체 생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알고 봤더니 영양제를 만드는 기계 있죠. 영양제를 만드는 기계를 30년 동안 해오신 분이셨어요. 소개받아서 제가 갔었는데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 기계를 지금 30년째 만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자체 생산 100%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유산화 자기 모른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했죠. 아, 100% 만드는 회사다. 제조회사 미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 그러면은 내가 아는 지인, 또 지인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약회사 다니는 직원한테 내가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전화를 통화를 하더라고요. 유선아 알아? 한번 알아봐줘. 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스피커폰을 켜더라고요. 그분이 당당하게. 딱 켜더니 그분이 형님 유선아 정식 명칭 헬스 사이언스인데요. 뉴욕 증시 상장돼 있고요. 부채도 없고 이 회사가 되게 괜찮은데? 그리고 자체 생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저를 신뢰를 안 하더니 처음에는 제약회사 다니는 이제 직원한테 확인을 하더니 그러면서 자기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직접 만드는 거랑 유통하는 거랑.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종합 비타민 헬스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조사랑 원산지랑 판매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직접 만들어내야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OEM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는 내가 만들지 않았다. 그럼 만드는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32년간 전 세계 25개국에 진출되어 있고요. 자, 유선화 비즈니스는요, 사업이에요. 많은 회사들이 그 사업 회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업이 아니고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자, 내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K라는 한국은 그런 코드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유선화는 그런 거 없이 번호로 아이디가 주어지거든요. 제 친동생이, 남동생이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동생이 미국의 제품 먹는 거를 코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이 25개국의 전체에서 공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도에 지금 올해 진출을 했어요. 자, 인도 인구가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여러분 인도까지 가실 건가요? 안 가셔도 돼요. 한국에 계시는 인도 근로자들 있죠? 그런 분들 내가 컨택하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가셔요, 여러분.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나요? 그리고요, 자, 중국. 자, 유선화 매출 1위가 중국인데요. 자, 이번에 올림픽에서 중국 1등 하신 거 아세요? 1등을 했어요. 올림픽에 되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목숨을 거는 그런 나라인데 중국 인구의 지금 1,300명 엘리트 선수들이 유선화 제품을 후원받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거기서 전체 선수가 후원받고 이번에 또 올림픽에서 1위 했다는 거. 그리고 이분 혹시 아세요? 네, 워렌 버핏. 자, 되게 유명하시죠? 내가 주식을 하지 않아도 어떤 분인지 아시죠? 점심 한 끼 식사하는데 40억 원에 낙찰되고, 그분인데 그분이 향후 100년 이상 롱런 오래 갈 회사들의 조건들을 제시해서 자,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에 이렇게 5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자, 가장 눈에 띄는 거 어떤 거예요? 유선화, 코카콜라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코카콜라와 함께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유선화가 어떤 회사인지, 얼마나 롱런하는 회사인지 짐작하시죠? 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부채가 없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헬스케어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KT 이렇게 많은 대형 기업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미국 사는 동생이 이제 주식을 하는데요. 제가 유선화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되게 오래된 기업이고 그리고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동생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업이부 의학연구소, 병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병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유선화가 유일합니다. 멕시코에 있고 여기 보시면 자, KBS 원뉴스에 2006년도 12월에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병원은 찍고 째고 꼬매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해독으로, 영양으로 암을 치유하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유선화 제품이 있는 그 제품으로 의료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중 케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는 이 병원을 잘 몰랐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 병원 임원비가 1년에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알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캐나다 의학 전문가들이 활용하고 미국 의사들의 처방전을 쓰고 있는 CPS와 PDR에도 등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자, 유산화에 자, 예, 등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보시면요, 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보험 거의 다 들었죠. 그래서 아프면 진료받고 보험 청구를 받잖아요. 마찬가지 보험 같은 거예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을 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이 보험 또한 어때요? 제가 아프거나 질병이 있으면 보험을 안 들어주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또 보험을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2003년도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 527호 그 번호를 그대로 지금까지 20년 넘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있지만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제품이 얼마나 탁월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폴 제인 필저예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1조 달러는 웰니스 산업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백만장자가 앞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과거에 우리 물 사 먹은 적 있어요? 혹시 약수터 아세요? 약수터? 아시죠? 근데 요즘 애들 몰라요. 그죠? 예.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때 한창 일본에서 물을 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때 한창 보리차 끓여 먹고 그럴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물을 판대 일본에서. 물을 왜 사 먹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대가 바뀌었죠. 물을 먹니 마니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품의 정수기를 놓을까? 어떤 회사의 제품을 내가 사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먹니 마니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먹을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건강식품 먹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왜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메르스, 뭐 사스, 신종플루 이런 질병들이 생겨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건강에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건강에 급증하다 보니까 TV만 틀어도 건강기능식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마트에 가도 건강기능식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고 이게 지금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원 직접 판매의 주요 제품 1위가 영양제가 80%예요. 그리고 2위가 화장품. 이 두 개를 합치면 97%죠. 그러면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1위, 2위 하는 회사들, 가장 잘 만드는 회사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여기 통계 자료에 보시면 자, 업체별 상위 3개 매출 품목 현황이에요. 자, 총 30개의 상위 품목에서 건강기능식품이 24개, 화장품 5개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장이 자, 2019년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경기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업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외 시장, 국내 시장도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3년도 이 자료를 보시면 자, 10가구당 8가구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평균 36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자, 지금 내 주변에만 해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건강이 더 급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시장이 자, 코로나 중에도 4년 만에 25% 성장. 자, 유산화 코리아는 8년간 570% 성장했어요. 570% 여러분. 상상 가시나요?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뭘까요? 제품력이에요. 보시면요. 자, 유산화는 직접 제가 만든다고 얘기했죠. 15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30년을 넘게 특허받은 기술력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인셀리선스라는 특허받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 특허청에 자, 1063110이라는 번호를 검색하시면요. 나와요. 자, 보여드릴게요.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10632-101 딱 치시면요. 이렇게 보시면요. 2017년도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20년도에 승인을 받았어요. 미국 특허청.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죠. 그럼 얼마나 까다롭게, 그쵸, 했겠어요. 미국 특허청에서. 그리고 37년도에 예상 만료. 이 말은요, 37년도까지 이 기술력을 유산화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인텔리전스 기술력은 뭐냐면요, 수명 연장에 도움되는, 쉽게 말해서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챗 GPT 혹시 아세요? 인공지능 AI죠. 요즘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많이들 활용하시면서 이제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챗 GPT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자, 너는 캐나다 정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영양제 비교 가이드에 대해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얘가 하는 말이, 네. 자, 이 가이드는 영양 보충제에 대한 평가와 비교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돕는 자료입니다. 자, 영양제 비교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봤어요. 가장 효능이 좋고 안전한 제품을 추천해준다면? 이라고 했더니, 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가장 효능이 좋고 안전한 제품. 자, 여기 보시면 높은 별점을 받은 제품을 참고하시면 된다고 얘기하죠. 높은 별점을 받은 제품. 자, 또 질문을 했어요. 자, 혹시 유선화라는 회사의 제품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니? 라고 했더니, 자, 유선화는 우수한 제조 과정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조 과정 등 높은 별점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다고 했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20년 넘게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에 비치가 돼 있어요. 영양제 가이드북으로. 그리고 교보문고에도 검색을 하시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가장 높은 별점을 받았다고 챗 GPT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최고의 제품으로 내가 이렇게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영양제를 먹어보지 않아도 먹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에서 6년 연속, 4년 연속 이렇게 대상을 수상받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느 회사들 얘기를 해요. 우리도 상 있다, 우리도 상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봐야 돼요. 후원사가 어딘지, 주체가 어딘지 보시면요, 보건복지부,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모든 게 바로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주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아세요? 이정우 선수. 네, 이번에 1,490억 원의 계약으로 메이저리그 진출했었죠. 이정우 선수가 신인 시절부터 지금 6년 연속 유산화 제품을 후원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설명을 미팅을 하러 갔더니 아유, 다 돈 받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정우 선수가 1,490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메이저리그 진출하신 분이 유산화해서 그렇게 줄 수 없는데 그분이 돈이 아쉬워서 돈을 보고 하지 않았을 거다. 않는다. 그래서 유산한 제품으로 후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러고 보니 또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 아는 동생이 동생의 동생, 그러니까 제 파트너분의 친한 동생이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몇 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산화 제품을 후원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제 파트너분에게 누나, 저 이제 유산화 후원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분이 왜? 이랬더니 그 카톡 내용이 보니까 A땡땡은 돈을 주는데 유산화는 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자, 돈을 주는 곳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유산화의 제품만 후원하는 선수들이라는 건 유산화 제품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제품력만 보고 이 선수들이 후원을 받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당당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다니고 했던 네, 기억이 있네요. 네. 그리고 KT 위즈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네. 네, 야구 지금 한창 시즌이거든요. 네, 지금 한창 날씨 좋고 할 때, 자, KT 위즈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자, 9월 21일 날 수원 KT 구장에서 유선화와 함께 브랜드 데이가 열립니다. 제가 매년 이제 브랜드 데이를 이제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인들을 초대해서 이제 매년 갔었거든요. 그때 제 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광판에 유산화가 계속 나와요. 헬스팩이랑 그런 걸 나오면서 지금 이게 생중계가 되거든요, TV에. 그러니까 제 지인이 유산화에 대한 회사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였어? 장난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각종 게임의 이벤트에 선물이 푸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 갔던 아이들은 엄마 또 가자, 또 얘기해줘.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매년 이제 지인들을 모시고 가는데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선물도 푸짐하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5,000명 이상, 수천 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후원을 받고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제품에 대한, 선수들은 사실 아무거나 못 먹는 거 알죠? 도핑 때문에. 근데 선수들이 먹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 비즈니스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요, 제품을 공유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에서 내가 그거를 먹어보고, 내가 먹어보고 좋은 거를 공유하는 브랜드 체인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 상관없고요, 성별, 학력, 경력, 지역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사실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혼자 시작을 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크잖아요. 근데 이 일은 혼자가 아니라 각자의 장점 하나씩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나의 장점 하나, 단점은 되게 많이 아는데 장점 생각이 안 나요.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장점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 장점들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잠시 후에 플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이 가능하다. 자,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같이 이제 취업이 안 되는 시기에 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죠. 그런 꿈을 펼쳐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정말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처음 이 비즈니스를 볼 때. 자, 그리고 타 회사의 차별성 7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비교해 드릴 건데요. 눈 크게 뜨시고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차별성 첫 번째, 주급이에요. 자, 한국은 월급이죠. 근데 미국은 주급제예요. 자, 유산화는요, 1월부터 토요일까지 실적을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매주. 그럼 1년이면은 52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52주 나누기 4, 13개월에 올로 따지면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에 정산하고 주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마감이 없어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남은 포인트가 2월이 안 돼요. 근데 유산화는 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정산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음 자녀 실적이 그대로 2월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첫 번째 차별성이고요. 두 번째는요, 무한 기피 인정.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타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D까지 예를 들어 단계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 잘라버리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포인트는 내가 공유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래부터 모든 포인트가 공유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제품을 하나 주문받았어요. 모든 포인트가 공유가 되죠. 그러면 저기 제일 아래에 있는 포인트를 넣어서 이렇게 공유하면 되죠.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D까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포인트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저기 밑에 있는 포인트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직급 마케팅이 없다. 직급 마케팅이 없는 회사. 이게 뭐냐면요, 자, 제일 위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려고 하면 그 밑에
에메랄드 몇 명, 루비 몇 명, 골드 몇 명. 이렇게 있어야지 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타사는. 근데 유산화는요,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내 수입이 성장이 되면 직급 성장도 함께 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차별성은요, 평생 매칭 보너스. 자, 이거는 뭐냐면, 1, 2, 3이 내 가게예요. 내 가게인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자, 그분이 버는 수익 있죠? 그분이 버는 수익의 15%를 평생 지급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뺏어가는 게 아니라요, 회사에서. 평생 보너스로 지급해 준다는 거. 그러면 제가 한 명만 잘 소개해도, 잘 후원을 해도,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공정한 수당 보시면요, 자, 많이 보셨죠, 이런 거. 네, 피라미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셨죠. 뭐냐면, 자, 내가 먼저 시작하거나 매출이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렇게 20%의 수당을 지급해 주는 거고요. 인제 시작했거나 내가 매출이 적다. 그러면 3%의 수당. 자, 그러면 공정하지 않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요, 3%에서 6%까지 2배죠. 한 50만 원 정도의 구매를 하면 2배의 수당을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번 주 사고 다음 주 팔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재기를 하는 2배를 준다고 하니 그런 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유산화는요, 누구나 똑같이 지금 시작해도, 그리고 과거에 오랫동안 10년 이상 돼도 똑같이 20%를 준다는 거예요. 신규 리더와 최고 리더와 똑같이. 공평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6번째, 중복 매출 인정. 자, 이거는요, 자, 내 가게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의 좌 3,000포인트, 나의 2번의 우측에는 2,0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포인트 공유가 됐어요. 그리고 3번 좌측에 2,000포인트, 우측에 3,000포인트 이렇게 공유가 됐어요. 아래로부터 포인트가 공유된다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중복 매출이라는 거는 1번 가게도 난 거예요. 자, 1번 가게의 포인트가 2번의 합 얼마예요? 5,000이죠. 3번의 합 5,000이죠. 한 번 더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같은 노력을 했지만 수익은 2배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중복 매출이 인정된다는 거, 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자,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자, 타사는요, 자, 기존 신규 리더가 탑 리더를 바치는 구조지만 유산화는요, 3개의 가게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추가 가게를 또 받을 수 있어요. 이 추가 가게가 내 파트너의 제일 아래에 이렇게 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에서 받치고 아래를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 그러면 저기 추가 가게가 밑에 있잖아요. 포인트가 또 공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라는 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보너스도 있는데요. 자,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여행 프로모션. 저는 이 중에서 여행 프로모션에 굉장히 제가 20대 때부터 여행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출산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유산화가 너무 좋은 게 일을 하면서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직급이 높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시작함과 동시에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저는 유산화로 일도 하면서 여행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자, 유산화를 통해서 변화된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요, 자, 제가 미국을 이제 30주년 유산화 컨벤션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회사 행사를 간 거예요. 가면서 이렇게 시카고 여행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유산화 본사를 제가 직접 갔다 와서 제 눈으로 만드는 과정, 제조 과정까지 보고 왔었습니다. 네, 더 확실히 들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자, 그리고 패밀리 인센티브, 가족 여행을 또 보내줬어요, 유산화에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때 아들하고 둘밖에 사진이 없는데요. 제가 딸도 있거든요. 저기 오른쪽 보면은 제 딸하고 아들 사진인데, 이때 저희 딸이 수학여행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못 갔는데 제주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딸을. 네, 너무 기가 막히죠.
공항에서 만났어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빨리 나와 이렇게 사진 제가 찍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제주 여행 때는요. 스위트룸이에요. 제가 탑10 안에 탑10을 달성을 해서 이때는 딸, 아들 그리고 저희 아빠를 모시고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아빠가 공무원이긴 하셨지만 매주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시고 간 건 처음이었어요. 유산화를 통해서. 네, 갔는데 저희 아빠가 사실 제가 유산화 하기 전에도 저희 아빠는 홈쇼핑, 뭐 코스트코 가서 제품을 항상 영양제가 집에 이만큼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를 하면서 지금 6년째 유산화 제품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이때 모시고 갔을 때 아빠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때 롯데호텔을 갔는데 롯데호텔에서 30년 넘는 동안 이 호텔을 통째로 빌린 회사는 유산화가 처음이래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런 회사였어? 제품 좋은 건 알았지만은 네가 다단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저희가 만찬을 했어요. 만찬, 식사. 만찬을 하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고기를 이제 뜨러 갔는데 뒤에 계신 남자분이 이제 탑10은 목걸이가 달랐어요. 색깔이. 그래서 탑10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고기를 가지고 오시더니 야, 내 뒤에 분이 박사란다. 박사가 유산화 하신단다. 야, 박사도 하는 헬스백, 오! 이러면서 저희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하시더니, 예. 그래서 박사도 하는, 이게 회사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되게 즐거워 하시죠. 예, 너무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렇게 다녀왔고, 또 이거는 또 다낭 여행을 또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보내줬고요. 그리고 폭포항 여행. 작년에 갔다 왔는데, 2인실이었어요. 근데, 풀빌라를 받았거든요. 방이 4개에 침실 6개. 2명이서 자는데.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방 잤다가 저 방 잤다가 정말 호화 생활을 누리고 온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공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시작해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 그리스, 산토리니 여행도 작년에 이제 유산화 가족분들과 함께 다녀왔고요.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말레이시아 컨벤션이 있었어요. 회사 행사에 갔다가 또 이렇게 말레이시아 시내 관광까지 이렇게 여행과 일을 함께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겠죠. 유산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거제도 여행을 4월 달에 또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자, 이때도 제가 스위트룸에 숙박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자, 유산화 제가 속한 그로잉아웃 그룹이 거의 한 70% 이상 달성을 해서 다녀왔고요. 1000명 이상의 유산화 가족분들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죠. 다음에 제가 좀 줄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9월달, 이번 달 9월 말에 또 엄마를 모시고 저희 딸하고 후쿠오카를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딸이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을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일본이 애니로 되게 유명해가지고. 근데 그 여행을 또 유산화에서 보내준다고 하니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마리 토끼가 아니고요. 3마리 그 이상의 토끼를 잡으시길 바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자, 건강을 챙기면서 재정적인 도움까지 모두 가져가는 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래의 나의 삶은요.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라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유산화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